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자산 불평등 심각한 문제이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요. 가지지 못한 자는 더 못 가지는 세상. 그러니 큰일이라는 거죠. 국토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자산 불평등의 원인은 주로 첫 번째는 상속 증여 등 부모의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집값에 의한 차익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분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무자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금융자산은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말하고요. 실무자산은 부동산과 기타 실무자산인 자동차 등등을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부동산 실무자산이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3.1%나 차지한다는 거죠. 엄청난 퍼센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융자산 중에서 전세금, 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부동산으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자산까지 다 합치면 거의 80%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여도 경제성장기였죠. 요 당시에도 임금, 즉 월급을 타가지고 근로자들이 주택 구입이 가능한 시기였죠. 따라서 근로자들이 월급을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자산 축적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였다면 요즘 들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 성장은 안정화되었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서 임금, 즉 근로소득만으로 주택을 매수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신문기사에 의하면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중위소득자가 구매 가능한 아파트가 16.5%에서 이제는 2.7%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중위소득자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이제 두 자리 숫자도 아니라 이제 한 자리 숫자 중에서도 2.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 정도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자산 불평등, 아파트를 가진 자와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자와의 요 자산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심각하게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인으로는요. 첫째, 주택을 보유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 상속한 원인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 당연하죠. 집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가 부자가 그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거나 상속을 하게 됨으로써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 이러한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아파트만 놓고 증여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래요, 여러분. 까만색 전국이나 빨간색 서울이나 이 정도로 2020년 들어서 증여가 대폭적으로 증가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산 불평등 심화 원인 두 번째로 본다면 주택 가격의 급등. 그래요. 참 이처럼 증여나 상속받은 주택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사례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2017년도에는 6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는 적게 잡아서 12억대 아닙니까? 그러니 5년 사이에 거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블이나 뛰었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억대 중반에서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5억대까지 그래요. 참 23평 아파트가 2억대 중반에서 이제 4억 8천, 4억 9천, 5억까지 넘어간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집 가진 자와 집 가지지 못한 자, 집을 증여나 상속받은 자와 집을 증여나 상속받지 못한 자와의 자산 차이를 더 벌어지게 한 이러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연구원은요, 이러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결론을 내고 있죠. 첫 번째,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사회 양극화,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심화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보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저렴한 주택 공급, 그렇죠. 주택 공급인데 저렴한 주택 공급은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저렴하지만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폭적인 금융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2030 세대들이 또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산 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자산 불평등이 완화될 것을 보인다는 거죠. 충분히 맞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뭐 거시경제 내지 부동산 정책, 그렇죠. 부동산에 관련된, 또 소득과 관련된 국가 정책으로 접근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능하다면 빨리 20대, 30대 자녀들을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뭐 빌라가 됐든 세대 분리를 빨리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주택자라면 가능하다면 빨리 2030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채라도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뭐 20대, 30대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또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잘 모르잖아요.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물론 돈에 대한 개념은 있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그렇지만 좀 세부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또 자산을 키우고 돈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부족하다. 또한 나이는 20대, 30대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뭐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뭐 매매계약서는 고사하고 전세나 월세계약서 쓰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빨리 2030 우리 자녀들 세대 분리 시키시고, 가능하다면 빨리 한 채라도 물려줄 게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집이 한 채야. 집이 한 채인데 제가 빨리 정리하라고 해가지고 집 한 채를 정리해. 요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 다주택자라면, 그렇죠? 다주택자라면 한 채라도 빨리 세대 분리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능하다면 빨리 2030 우리 자녀들, 아니면 2030 직장인들이라면 빨리 그러한 자녀들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앞당겨라.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오르든 아니면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지 자산 불평등이라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